이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텃밭을 중심으로 한 도시 농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텃밭도 정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있는데요. 순천이 도시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민주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정원의 도시 뉴질랜드 클라이스트 처치. 도심의 랜드마크인 보타닉 가든 한쪽에 텃밭 정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꽃과 나무가 아닌 일상의 먹거리들이 정원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순천 드라마 촬영장 안에 조성된 제1호 에코 텃밭. 1년여 만에 훌륭한 텃밭으로 변했습니다. 무공해 채소는 물론 도시농업의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덕이 주민들의 소통의 장으로도 발전했습니다. 옆집 주민들도 솔직히 우리가 도시에서는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안녕하세요 하다 보면 우리 주민이더라고요. 그런 점도 좋고 저희가 손수 갖고 갔고 저희가 뭐 농약도 치지도 않고 친환경적으로 키워가고 이렇게 해서 먹는다는 그런 즐거움. 이처럼 순천 도심공터에 조성된 텃밭은 12곳. 농부학교와 체험학습원을 만든 데 이어 내년에는 신도시민 순천 신대지구에도 3,000제곱미터 규모의 텃밭이 조성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텃밭과 정원을 연결해 도시농업의 붐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형 텃밭, 우리 순천시에서 추구하는 정원의 도시 순천, 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텃밭도 정원형 텃밭으로 전개해갈 계획입니다. 도심의 빈 공간을 활용한 도심형 텃밭, 도시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부생가스 교환을 위한 여수 광양관 해저터널과 관련해 공급된 원료를 배분하기 위한 육상 배관 설치 구조물이 별도로 건설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 EIP 총괄사업단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여수에서 광양 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을 위한 해저터널 사업과 연계해 터널로 운반된 원료를 산단의 각 공장들에게 공급해주는 육상 배관 설치 구조물을 210억 원을 들여 별도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건설되는 배관은 광양에서 여수 간 해저터널 공사의 종점인 여수산단 일반부두 인근 탱크터미널에서 부생가스 수요처인 여수산단 내 각 공장까지 1단계로 약 10km의 구간에 설치되는 폭 4m의 공용 파이프랙입니다. 여수시가 3개의 시 행정협의회 공동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순천 광양시와의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과 이순신대교 국가관리,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 등 4건의 현안 사업을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건의하고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현안 사업 건의를 시작으로 3개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연대한 중앙부처 방문 계획도 검토 중이라며 광양만권 공동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순신 관련 문화 자원에 대한 조사와 함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이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순천대 박물관에 용역을 의뢰해 도내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 관련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를 통해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연구 용역관 별도로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이순신 문화자원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용역이 끝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메르스 환자가 어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초면 보성과 여수, 순천 등의 자택 격리도 대부분 해제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64살 이모 씨에 대한 2차례의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으며 현재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성에 사는 이 씨는 지난달 27일 폐렴 증상으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와 접촉했습니다. 11일 뒤인 6월 7일 질병관리본부의 통보로 국가지정병원에 격리됐는데 이 씨가 사는 보성을 포함해 여수나 순천, 고흥 등의 접촉자 540여 명이 자가 격리나 능동 감시 상태에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씨와 접촉한 주민들의 메르스 최대 잠복기가 오는 21일이라며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22일 보성과 여수, 순천 등의 격리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21일까지 잠복기가 끝나고 22일부터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셔도 안전합니다. 보성 메르스 환자 이 씨와 별도로 삼성 서울병원 등 메르스 발생병원을 방문한 전남 도민은 40명 정도로 아직 별다른 증세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 지역의 확산 우려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전국적인 메르스 확산세가 아직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상태. 다음 주 초면 전남 동부 지역의 자택 격리도 대부분 해제돼 지역 확산 여부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해 주민들이 통째로 격리 조치됐던 마을이 긴장감 속에서도 점차 평온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성의 한 마을 앞에 일주일 남짓 통제선이 펼쳐져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곳이라 외부와의 접촉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17가구 30여 명의 주민들은 하루 한 번씩 생필품을 공급받으며 격리 조치가 풀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농철에 불거진 일이다 보니 주민들은 손 놓게 된 농산일이 걱정입니다. 논에 가서 물도 보고 논에 우선 풀 베고 비료하고 비료를 지금 우리가 시기가 조금 넘었거든요. 이런 딱한 사정을 듣고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일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수확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천주교 봉사단이 블루베리 농장에 투입됐고 보성군 직원들은 수확된 농작물의 판로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제철에 지금 수확해야 될 시기여서 지금 손이 가지 않으면 다 그냥 다 익은 열매들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속히 수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완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방심할 수는 없는 일. 보성 터미널과 역 등 8곳에서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발열 검사 등 방역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 체제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보성군에서는 어떠한 증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성 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메르스 낙인 지역에서 벗어나 관광객들이 걱정 없이 찾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남부지방에선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도 국내 농작물 재배 지도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파파야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망고와 비슷한 열대 과일나무입니다. 장흥의 한 농장입니다. 화면으로 봐서는 마치 동남아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파파야가 심어진 사이사이에 선인장 같은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이고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도 특산품으로 재배되는 피타야로 용과라고 불립니다. 심은 지 3년째부터 수확이 가능하고 껍질을 벗겨 먹거나 생과를 갈아 먹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내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또 용과는 열대 과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8월부터 제철인 오크라는 풋고추 모양의 아열대 식물로 샐러드나 튀김용으로도 쓰입니다. 이 농가는 요즘 차유태 수확으로 일손이 바쁩니다. 밭과 채소에 속하는 차유태는 멕시코 등 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지로 비타민C, 엽산, 마그네슘, 칼륨 등이 풍부합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유태는 무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국이나 찌개, 또 조림 같은 거, 또 장아찌, 무침, 볶음 다 다양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에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업에서 아열대 식물 재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수백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용하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려대와 광양보건대, 서남대의 설립자인 이 씨는 대학의 교비 898억 원 등 1,000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있을 예정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한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 착공한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광양시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초 준공 기간을 지키지 못한 채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수해상 케이블카가 정기 검사를 위해 휴장합니다. 주식회사 여수해상 케이블카는 궤도 1기에 대한 안전 점검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측은 이와 함께 여수시와 함께하는 군안 구조 훈련을 연간 7번 이상 시행하고 해상 케이블카가 선로 중간에 정지하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긴급 구조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화양지구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신청을 철회할 것을 전라남도와 여수시에 요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2011년 처음 도입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로 난개발과 함께 지역 경제 경쟁력이 약화된 제주도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화양지구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와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최근 여수시가 화양지구 투자 유치를 이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사용 검사 후 1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공용시설을 정비합니다. 순천시는 연말까지 1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 공용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불량도로 정비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